자, 그럼 진짜 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다음 주에도 평일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선고 일정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늘로 변론이 종결된 지 17일째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매일 오후 2시에 모여 평일을 여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전에는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이걸 토대로 오후에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겁니다. 일각에선 다음 주 초반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2, 3일 뒤 선고기일을 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아직 재판관 평의에선 선고기일 지정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각자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밝히는 평결에 이르지 못한 재판관들은 다음 주엔 매일 평일을 열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토론을 이어가는 단계인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 주 초 선고기일 지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은 주말엔 평일을 하지 않는 대신 자택에서 기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5가지 정도로 정리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쟁점 합의가 아직은 안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사야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헌재 논의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이제 4가지에다가 플러스 이제 뭐 법조인들에 대한 뭐 체포 부분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게 이제 일단 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저희는 심리를 해야 돼요. 채널A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은 이 주요 쟁점에 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실제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계엄 포고령이 합법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는지, 법관 체포를 시도했는지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아직 쟁점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고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찬반 입장을 공유하진 않은 겁니다. 특히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한 걸 두고 국회 봉쇄 의도가 있었는지 다투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도 국회 측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뭐 정치권이 날짜 예측하는 거 봤죠. 근데 뭐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가 어떠냐는 거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헌재 관계자가 말 그대로 폭풍전야 같다라고 전할 만큼요. 헌재 내부도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깔린 건 맞아 보입니다. 실제로 평소 주 1회씩 열던 재판관 평의도요. 횟수를 점점 늘리더니 최근 2주 동안 매일 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부 기류를 조금 더 취재해봤습니다. 아직 선고 날짜 논의를 꺼낼 단계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평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어디까지 맞습니다. 온 거예요? 네, 선고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재판관 8명이 쟁점별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선고 날짜를 상의할 수 있는 거고요. 선고 장면을 생중계를 할지 이런 실무적인 것도 이때 가서야 정할 수 있겠죠. 아직 재판관 평의가 쟁점 합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 선고 날짜를 꺼내지 못한 겁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이 쟁점 합의는 구체적으로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헌재 결정문 샘플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통상 탄핵 결정문에 담기는 내용들이요, 이런 겁니다. 먼저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쟁점을 제목으로 뽑아두고요. 그 뒤엔 기본 사실관계를 적습니다. 비상계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선포됐는지와 같은 내용들이요.
그리고 나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건지도 판단해졌거든요. 그걸 토대로 탄핵 사유로 인정할지 각 쟁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쟁점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문에 저렇게 이제 쓸 거다. 이걸 이제 합의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계엄 포고령이 위법한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했는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비상 상황이 있었는지, 최소 5가지 쟁점이고요. 재판관들 판단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이 막판 심리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서 정치권이 예상하고 있는 이 다음 주 금요일 21일 선고도 쉽진 않겠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재판관들 오전에는 기록 검토, 오후에는 평의를 하고 저녁쯤 퇴근하고 있는데요. 과거 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해서는 밤 9시까지도 평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초 재판관들이 속도를 좀 내서 빠르게 합의를 이뤄간다면 21일 선고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이 왜 선고는 늘 이게 금요일로 이게 지목이 되는 겁니까? 네,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요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선고일이 3월 7일, 14일, 21일로 예측이 돼 왔고요.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금요일에 선고하는 건 법원의 오랜 관행이라고요.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판사 출신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주 초에 선고를 하면 언론의 주목도도 높고 한 주 내내 논쟁이 이어질 수 있어서 금요일을 선호한다는 분석입니다. 21일 선고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도 뭐 살얼음 판이 있네요.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